생선구이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서 있는데 제 옆에 서 계시던 아버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엿을 이런 곳에서도 막 파는구나. 앞 생선구이집 식당 카운터 바로 옆에 엿을 놓고 판매를 하는 모양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엿가락을 한동안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몇 개 살까요? 제가 아버지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 우리 대화를 듣던 엄마가 아이고, 엿은 뭐하러 사? 엿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라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조심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오랜만에 먹고 싶네. 아버지 몇 개 살까요?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그럼 그럴까? 오랜만에 반갑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네. 아버지가 반가운 표정으로 급히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엿가락 몇 개를 집어들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사이좋게 엿가락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랬는지 달콤한 엿이 참 맛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네요. 이게 사탕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다. 옛날에는 동네에 엿장수가 왔었는데 그때는 이것저것 고물들을 가져다 주면 엿으로 바꿔줬었거든. 그때 내가 우리 할머니 비녀를 엿바꿔 먹었다가 걸려서 할머니한테 어찌나 혼났던지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순간 아버지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말도 마라. 나는 우리 집 숟가락 가져다가 싹 다 바꿨다가 걸려서 영순이도 거기 안 서냐? 이제 하다하다 숟가락을 엿으로 바꿔 먹어? 이놈의 기집애가 이러다가 지불을 다 말아먹겠네 하면서 우리 엄마가 쌀이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동네를 몇 바퀴나 뛰었는지 몰라. 그때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네. 뭐야? 숟가락? 당신은 나보다 더 했구만. 어떻게 숟가락을 엿으로 바꿔 먹을 생각을 해? 아빠가 깜짝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이고, 그러는 당신은 할머니 비녀가 더 심한 거지? 근데 할머니 비녀를 어떻게 가지고 나왔어? 할머님 명상하고 있으셨을 거 아니야. 할머니 낮잠 주무실 때 비녀를 살짝 뺏어 나왔지. 옛날 생각이 나시는지 오랜만에 두 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동네에 미역칼을 끌고 엿장수들이 왔다고 합니다. 자, 엿이 왔습니다. 엿이 왔어요. 엿이 왔어. 찌그러진 냄비, 숟가락, 고무신 다 가지고 오세요. 아버지가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며 엿장수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엿장수 근처로 우르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엿장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들의 표정이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 길쭉하고 하얀 엿을 딱 자르면 톡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걸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먹고 있으면 세상 두려울 거 없었지. 그때가 그리우신지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옛날을 추억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엿장수에게 온갖 잡동사니들을 가져다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엿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엿 가격은 엿장수 마음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엿장수 오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그 아이들의 손에는 다 찌그러진 냄비부터 고무신, 숟가락, 뭐 이것저것들이 잔뜩 들려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고 온 것들을 엿으로 바꿔서 그 엿을 반으로 딱 잘라서 구멍이 숭숭 나있는 엿을 입안에 가득 넣고 행복하게 먹었다고 하네요. 얼마 뒤에 온 동네 어른들의 뚜렁뚜렁 목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에구머니나, 내 고무신 어디 있어? 철수야, 고무신 어디 갔냐? 아니,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순덕아, 이놈의 계집애 숟가락 어떻게 한 거야? 집집마다 어른들이 엿장수에게 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할머니들은 머리에 비녀를 꽂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면 그 비녀까지 몰래 가지고 나와서는 엿이랑 바꿔 먹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잠에서 깨신 할머니께서 머리가 풀어지신 걸 보고는 비녀를 찾아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비녀가 나오지 않으니 비녀 대신 주변에 있던 숟가락으로 대충 머리에 꽂고는 비녀를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영배야, 영배 이 자식 어디 갔어? 영배 니가 이 할미 비녀 가져갔지? 할머니가 순식간에 엿장수가 있는 데로 쫓아오셨고 그런 할머니를 보며 주렐랑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할머니와 엿장수가
나왔다네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젠 하다 우리 영배 꼬셔서 비녀까지 가지고 가? 이런 사기꾼아. 당장 내 비녀 내놓지 못해? 할머니가 엿장수 아저씨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비녀를 가지고 왔길래 그냥 여수를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엿장수가 뒤지지 않고 할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당신이 엿 준다고 꼬셔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 꼬셔서 돈 버니까 아주 좋아? 이런 사기꾼이 있나?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사기를 쳐?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할머니가 엿장수에게 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나는 달라고 해서 그냥 준 거밖에 없다니까요. 왜 나한테 그래요? 할머니 손자한테 뭐라고 하셔야죠. 저도 이거 팔아서 얼마 남지도 않는걸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냥 막 하는구만. 당장 비녀 1인 내놔 이 도둑놈아. 나도 먹고 살겠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저도 지금 하루 벌어먹고 한단 말입니다. 그 순간 엿장수가 갑자기 눈물까지 펑펑 흘리더랍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사내 대장부가 이렇게 눈물까지 펑펑 흘려 그래? 엿장수 아저씨 행동에 놀라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다고 하는데요. 이놈의 세상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는 생떼같이 자식 놓고 그렇게 도망갔지. 애들은 혼자 먹여 살려야지. 저도 힘들단 말입니다. 말을 하던 엿장수 아저씨가 들고 있던 가위 집어 던지며 다시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담벼락 뒤에 숨어서 몰래 보고 있으셨다는데요. 엿장수 아저씨가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울어버렸으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싶더래요. 그렇게 아버지가 쭈뼛쭈뼛 엿장수 앞으로 다가가서는 먹다 남은 엿을 다시 엿장수 아저씨에게 내밀었다는데요. 아저씨 울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놀란 채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엿장수 아저씨가 더 크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들 구경을 나왔다는데 놀란 할머니가 얼른 집으로 가서 물 한 사발을 떠와서는 아저씨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지 나는 몰랐지. 듣고 보니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았네 그려. 우선 이 물이나 한 사발 들이켜보소. 그리고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 밥은 먹었소? 엿장수 아저씨에게 따지던 할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었답니다. 댕떼 같은 자식 혼자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엿장수 아저씨가 풀 죽은 소리를 했답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젊은 양반이 밥을 굶으며 쓰나. 마침 나도 밥대를 놓쳤는데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숟갈 하고 가요. 비록 반찬은 없지만 내가 밥 한 그릇 줄이다. 젊은 양반이 아주 착실하네 그려. 할머니께서 엿장수 아저씨를 끌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가는 엿장수 아저씨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데요. 저 엿장수 집사람이 집을 나갔대. 그래서 저렇게 밥도 잘 못 먹고 저러고 있다네. 그게 참말이야? 불쌍해서 어찌 그래.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에 있는 고구마라도 좀 가져다 줘야겠구만. 남자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라며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조금씩 담아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저기 이거 집에 가서 얘들 줘요. 한참 잘 먹어야 될 텐데. 동네 아줌마들이 아저씨에게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엿장수 아저씨에게 많이 먹어요. 일하려면 배라도 든든해야지.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지. 젊은 사람이 마음 약해지면 쓰나. 이들이 생각해서라도 이 악물고 살아야지. 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서 담아주시고는 할머니께서 엿장수 아저씨를 위로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떼 같은 자식들 생각만 하면 밥이 목구멍으로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어찌나 독한 여잔지 어떻게 집을 나간단 말입니까? 입안 가득 밥을 밀어넣던 엿장수 아저씨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엿장수 아저씨를 보면서 다들 살며시 뒤를 돌아 눈물을 훔쳤고요. 그 뒤 엿장수 아저씨와 동네 사람들이 아주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엿장수 아저씨가 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이것저것 그렇게 잘 챙겨줄 수가 없었다네요. 그때는 사람들한테 정이란 게 있었어. 다들 힘들게 살았지만 딱한 사람들을 보면 너도 나도 도와주고 그랬거든. 그때가 참 그립구만. 그러게 그땐 다들 그랬지.
서로 조금씩 나눠 먹고 챙겨 먹고 그런 정이란 게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삭막해졌어. 아버지 말에 엄마도 맞장구를 치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옛날 엿이 훨씬 맛있네. 요즘은 그 맛이 안 나. 그 엿장수 아저씨가 그립구만. 다음 주에는 니들 할머니한테 다녀오자꾸나. 오늘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그립네. 아버지가 들고 있던 엿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당신은 찾아갈 부모님이 계셔서 좋겠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만나뵐 수도 없는데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뭐하겠어. 그러자 우리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뵈고 오자. 엄마는 활짝 웃으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 시간을 내서 다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따라 같이 올라가자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두 분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안타까운 듯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가? 우린 그 닭장 같은 데선 절대 못 산다. 우리 동네 노인정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말도 못해. 어제는 글쎄 용수 엄마가 무슨 춤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춤이 하도 요상스러워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안 그래 영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용수 엄마가 아직 70대라 움직이는 게 달라. 아주 달라. 빠릿빠릿하구만. 그때 생각이 나셨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시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저녁을 차려서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어르신, 이장 왔습니다. 아이고, 자네 왔는가? 네, 어르신.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 아들네랑 손주들이 내려와서 아주 잘 먹었네. 아이고, 아드님이 또 내려오셨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정말 효자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어르신 목소리가 아주 마을을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마당에 울릴 정도로 크게 웃었어요. 그런가?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근데 이 시간에 이장이 어쩐 일인가? 다른 게 아니라 내일 노인정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 오시니까 어르신들 꼭 다 오셔서 검진 받으시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만. 알겠네. 내가 우리 할멈이랑 같이 감세. 알려줘서 고맙네. 이장이 항시 그냥 고생이 많구만.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럼 내일 뵙겠구만요. 이장이 성큼성큼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이장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 동네 이장인데 젊은 사람이 어찌나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지 몰라. 아직 젊어서 그런가? 사람이 아주 빠릿빠릿한 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 거기다 혹시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 어디 아프기라도 할까봐 매일 저렇게 들렀다 간다니까. 사람이 참 좋으시네요. 내일 과일이라도 좀 사다가 드려야겠어요. 아버지 근데 치과 치료는 무슨 말이에요? 치과 치료 말이냐? 너도 참 알 건데 왜 그 있잖냐. 전에 우리 동네에 엿 팔러 다니던 엿장수 말이야. 영ben이가 할머니 비녀 가져다가 엿 바꿔 먹다가 한바탕 난리친 그 엿장수 있잖아. 그럼요, 알다마다요. 그때 할머니가 아저씨 데려와서 밥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엿장수 아저씨가 왜요? 그게 말이야.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엿장수한테 고구마랑 감자, 옥수수 같은 뭐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항시 챙겨주지 않았었냐? 암요 그랬죠. 그때 그 엿장수 아저씨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 고마워했었잖아요. 맞아. 아유 그런데 세상 참 별일이라고 그 엿장수 아들이 그렇게 잘 커서 글쎄 치과 의사가 되었지 뭐냐. 치과 의사요? 세상에나 그렇게 그때 고생하면서 사시더니 자식을 아주 잘 키웠네요. 그러게 말이야. 새벽 아침마다 나가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 키우더니 자식들 아주 똑부러지게 키웠다지 뭐냐. 근데 그 엿장수가 아들 아니지 그 치과 의사가 은혜를 갚는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찾아와서 무료 검진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있어. 그 치과 의사 아버지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마워했다지 뭐냐. 인품이 얼마나 바른지 아주 잘 컸더구나.
사람 됨됨이가 아주 훌륭해. 할아버지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 엿장수 아저씨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웠네요. 그때 그 엿이 아주 만났었는데 저는 요즘도 엿만 보면 영배야 영배 이놈의 자식이 할미 비녀 어디 갔냐 라며 머리에 숟가락 끼고 쫓아오시던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옛 추억을 되새기셨습니다. 다들 어려웠던 그 시절,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던 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세상은 아직도 참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달콤한 엿 하나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추억 하나쯤은 있으신지요? 신지요?